현역 가수 이분 강문경 충격적인 월 수입 공개. 현재 행사비 출연료 얼마? 17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분 사회에서는 현역 가수들의 1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으로 무대가 꾸며졌다. 예선 MVP 환희가 효성을 지목하며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됐다. 환희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선곡했다. 26년차 R&B 가수인 그는 제가 하던 장르에 습관이 들어가는 게 싫었다. 가수 생활 중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었다라며 피나는 노력을 전했다. 이어 현역 10년차 효성은 채석강을 선곡해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노련한 창법으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리는 환희의 무대에 환희 씨 무대를 잘 못 봤다. 자꾸 눈물이 나서 그렇다. 예전에 1대1 매치할 때 너무 떨어서 가사를 잊었던 기억이 있다. 저 자리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잘 해내는 모습이 멋있었다라고 응원을 보냈다. 이어 주현미는 효성의 무대에 효성 씨는 정통 창법. 아쉽다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보냈다. 투표 결과 421표 대 7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환희가 승리를 거뒀다. 마스터 평가에서는 환희가 만장일치. 효성은 진 건 괜찮은데 마스터들이 절 한 명도 선택 안 했다는 게 충격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다음 타자로 나선 진혜성이 강문경을 지목하며 빅매치가 예고됐다. 두 사람 모두 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경력이 있는 바. 진혜성은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선보이며 기싸움을 시도했으나 강문경은 담담하게 가사 틀리지 않고 제거 열심히 하겠다 라고 답해 진혜성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진혜성은 조미미의 결락선을 선곡했고 강문경은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 데를 선곡해 무대를 꾸몄다. 투표 종료 후 대성은 강문경의 진짜 신이 내린 것 같다. 노래가 역 같다라며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모두가 당황하자 대성은 좋은 의미다. 맛있는 엿 같다. 맛있는 엿을 먹은 것 같았다라며 정정했다. 이후 146표에 354표로 강문경이 승리하며 본선 2차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 현역가왕이는 린과 환희를 위한 방송인가? 다른 경연 참가자들과 마이진과 전유진, 김다현은 모두 꿔다 놓은 보릿자루인가? 시청자들을 전부 바보로 아는가? 제작진은 편파적인 방송 중단하라. 첫째.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방송 내내 심사위원들 중 린이 현역가왕 1의 탑7 출신 심사위원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화면에 잡힌 것 같다. 특히 환희가 노래 부를 때는 더 심했다. 전유진과 김다현. 마이진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인가? 이럴 바엔 차라리 현역가왕 1의 탑7 입상자 중 린만 데려다 심사위원으로 앉혀놓지 뭐하러 마이진 등 다른 가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혔나? 이건 마치 린을 심사위원으로 넣기 위해 현역가왕 1의 탑 중 몇 명을 구색 맞추기 격인 들러리로 넣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린이 가수들 노래하는 중간중간 너무 많이 화면에 잡혀 참가한 가수들 노래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현역가왕 1때에도 가사를 틀린 린이 김다현을 이겨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도 또 린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편중된 방송을 하여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다른 심사위원들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보아도 너무 불공평한 편집이고 방송 아닌가? 이 같은 사실은 시청자들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가수 린은 자체 평가전에서 환희의 오랜 절친임을 스스로 밝혔다. 게다가 자체 평가전 때에 환희가 노래할 때 울먹이기조차 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연의 심사위원에 앉히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린의 감상평이란 게 경연 참가자들의 노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것 같다는 소감에 멋있어서 실신지경이니 하는 본인의 주관적 감정을 나열하는 심사평에 그쳐 심사위원으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현역가왕 일때도 한 심사위원이 린의 개인적인 팬이라는 것을 밝힌 것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도 경연 참가자와 개인적 친분을 스스로 밝힌 이를 심사위원에 앉히고 방송 분량조차 편파적이기까지 하니 불공정한 방송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것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경연 프로그램에서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린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든지 공정한 분량의 방송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회차에서 자체평가전 MVP에 대한 의문이다. 가수 환희가 올인을 받을 정도로 선전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올인을 받은 황민호나 김영철의 반장난식의 평가로 아깝게 올인이 되지 못한 신승태 등 다른 경연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의 격찬을 받은 이들을 제치고 이번에 처음 트로트에 도전한 가수 환희가 MVP가 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트로트 현역 가수 경연 대회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의문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제작진은 환희의 MVP 선정 과정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결과만 공개하여 이런 의혹을 또 자초하였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제작진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현역가왕 2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고 2025년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가왕전 출전권이 걸린 대한민국을 대표할 탑 7 가수를 선발하는 치열한 서바이벌이다. 거기에 참가하는 트로트 가수 한 개인의 가수로서 운명이 걸린 경연이다. 그렇기에 다른 경연 프로보다 더욱 심사에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고 이런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제작진은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방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지키고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시청자들은 당신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시청률만을 올려주는 숫자가 아니다. 더욱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바보는 더욱더 아니다. 시청자들은 다 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3. 미스트롯 2분 현역가왕 내달린 별사랑. 인생 노래한 이유 인터뷰 플러스. 미스트롯 2분 6위. 현역가왕 7위. 트로트 가수 별사랑이 두 번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거둔 성적은 보통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어진 스피노프 프로그램 출연에 60회에 달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쉼없이 달린 그는 저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라며 웃어 보였다. 경연 프로그램 외에 뮤지컬, 라디오 DJ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꽉 채운 2024년이다. 최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사옥에서 만난 별사랑은 미스트롯 2분가 끝나고 나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 번 경험이 있어서인지 현역가왕이 끝나고는 더 재밌게 즐긴 것 같다. 출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두 번째 출산 같은 느낌이랄까 라며 환하게 웃었다. 현역가왕 출연 결정이 쉬웠던 건 아니었다. 별사랑은 경연을 열흘 정도 남기고 마음을 정했다고 털어놨다. 고민의 시간이 길었던 이유를 묻자 미스트롯 2분 때를 떠올리며 단시간에 너무 많은 노래들을 카피하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녹화에 필요한 음악들을 계속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공부하는 거고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2년 넘게 길어지니까 내가 어떤 가수인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오고 털어놓았다. 장고 끝에 다시금 오른 경연 무대에서 7위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는 별사랑이었다.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고 오늘 땐 그는 서로서로 위해주는 분위기였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면 순서를 바꿔주고, 목이 안 좋다고 하면 자기 목에 있는 손수건을 풀어서 묶어주기도 했다. 현역가왕에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스스로 한계에 직면한 순간, 이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주변인들의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다. 가수린을 상대로 국악에 도전했던 배띠어라 무대에서 별사랑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쏟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평소 쓰지 않던 발성을 하면서 진짜 정년이처럼 노래를 못하는 상황이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목으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땀에 다 젖을 정도로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터분들이 제 목 왜 저래가 아니라 아이고 애썼다라는 반응이었다. 대성님은 저 노래는 연습할 때도 한두 번 밖에 못 부를 것 같은 노래인데 머리로 계속 연습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저렇게까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아티스트로서 이해해주는 평가를 해주니까 졌지만 후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쟁 상대였던 린에 대해서도 헌니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나는 너랑 함께 무대를 하게 돼 너무 즐겁고 재밌다. 결코 만만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너의 것을 해내는 친구니까 나도 열심히 할 거다. 그러니 너도 최선을 다해라고 말해줬다. 그 말이 확 와닿았다. 서로 응원하고 각자 최선을 다했다으면서 현역가왕은 무대를 하고 난 뒤에도 돌아보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올해 활동에 방점을 찍은 건 신곡 발매였다.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가수의 곡을 불러야 하므로 은혜 노래에 대한 갈증이 컸을 터. 별사랑은 이달 초 신곡 한 뼘 인생 너뿐야를 발매하며 2024년에 더 알차고 견고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타이틀곡 한 뼘 인생은 짧디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현 시대 부모님들의 되풀이되는 일상과 아린 가슴을 오롯이 표현한 곡이다. 묵직하고 진한 메시지를 덤덤하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내는 별사랑의 목소리가 여운을 남긴다. 악기를 최소화하고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별사랑은 덜어낸 음악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진짜 쉬지 않고 달려왔다. 손에 너무 많은 걸 쥐고 온 게 아닌가 싶더라. 남들이 수십 년간 해오는 성장을 난 너무 단시간에 해버린 거다. 나 스스로 너무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상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덜어내고 싶었던 것 같다. 관악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2절에서도 악기를 더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 한 뼘 인생은 8년 전에 만난 곡이다. 듣자마자 꼭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20대였던 별사랑에게는 한 뼘 헐렁한 옷과 같은 노래였다. 곡을 부를 때면 아픈 엄마가 생각나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고. 별사랑은 노래를 부르다가 계속 중단했다. 20대 중반의 애가 누군가에게 불이 엄마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느낌이었다. 힘이 가득 들어가서 눈물이 계속 나는데 스스로 와닿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누군가한테 덤덤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다음을 기약했고 8년 뒤 다시 만난 한 뼘 인생은 비로소 별사랑의 이야기와 감정이 오롯이 담긴 곡으로 재탄생했다. 별사랑은 제전에는 부모님의 마음만 담았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과 인생도 담아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인생에 대한 투정. 서럽고 서글픈 마음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래라는 게 멜로디가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순간이 많았다.
내 노래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한 뼘 인생을 통해 많은 분을 덤덤하게 위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요즘도 한 뼘 인생을 부를 때 눈물이 나냐고 묻자 불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래에 완전히 빠져야 하는 순간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울어버리면 듣는 분들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덤덤하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40대가 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한 뼘 인생을 부를지 궁금하다. 그때는 경험과 연륜이 지금보다 더 쌓였을 테니까 라며 미소 지었다. 별사랑은 한 뼘 인생을 퇴근길 추천곡으로 꼽으며 소소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한다. 울고 싶으면 울면서 비워내고 또 새로운 기운을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